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는데요. 네, 4.6 규모의 비교적 큰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 또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 지진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은나래 기자, 오늘 일단 지진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진이 처음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2시 29분입니다. 포항시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진동을 직접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으실 건데요. 진동은 진앙지인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 건너 제주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경주 지진보다는 규모가 작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을 느끼신 분들이나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이 진원의 깊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9km고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12km였는데요. 그만큼 지면에 가깝게 진동이 느껴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동을 느꼈고 또 피해 규모도 좀 더 폭 넓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소방청에 접수된 신고는 7천 건이 넘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경상자가 10명이 발생했고 60여 명이 승강기 같은 곳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행안부는 진원이 얕았던 만큼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지만 피해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여진 가능성이 여전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방송과 정부 안내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발생한 지진이 그 경주 지진에 이어서 규모는 역대 두 번째였는데 역대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지진 사례는 얼마나 됐는지 또 그 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로 역대 지진 관측, 계기 관측이 진행된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력했던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9월 12일에 발생한 경북 경주의 규모 5.8의 지진이 있겠고 오늘 발생한 이 포항 지진은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앞서 설명을 좀 주셨지만 지진의 규모는 경주 지진보다 좀 약했지만 적었지만 진앙의 깊이가 경주 지진보다 얕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피해가 좀 더 경주 지진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좀 더 집계가 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보 영상을 봤을 때 지난 경주 지진 때보다 이번 지진이 규모는 작았지만 흔들림은 더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 5 이상의 지진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좀 한반도에서 발생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지난 2011년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4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지각이 변형이 가해졌고 이 한반도 내에 있는 단층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주 지진 그리고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경주 강진이 그곳에 있는 양산 단층이라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이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이제 학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포항 강진도 그곳에 활성 단층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기상청의 긴급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지진이 지난해 발생했던 경주 지진과 비슷한 양산 단층의 지류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 지류인 장사 단층대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다 좀 정확한 원인은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을 통해서 발표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양산 단층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밀 분석을 통해서 이 양산 단층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 없는 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위치상으로는 양산 단층의 지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밀 분석을 한다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층대에서
발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여진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 강진 후 여진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포항 지진의 여진도 또 얼마나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당장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내일이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 여진이 또 발생을 할까 또 뭐 혹은 지금 본진 정도의 예. 규모의 강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이 영남 일대 지역에서는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여진이 1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도 규모가 5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개월 이상은 지진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뭐 규모 5 내 안팎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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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경북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지진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수도권에서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예. 아니다. 뭐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역시도 상대적으로 뭐 지진에 안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역사에 남아 있는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규모 5 정도에서 6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 얘기는 수도권 안에서도 활성 단층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한반도 지각이 아까 동일본 지진 이후에 변형이 예. 가해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수도권에 있는 단층대에서도 계속해서 힘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이 힘이 해소가 되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진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내에 있는 활성 단층대 조사가 좀 시급하게 조사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곳곳에서 오늘 이제 지진 피해 신고가 잇따랐을 텐데 오늘 접수된 신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추가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이 중상자가 1명이 발생을 했고요. 경상자가 13명으로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본 지진을 전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진이 21차례 이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보도국으로도 제보 영상과 사진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포항에서는 현재까지 건물 15곳이 금이 가거나 부서졌다고 합니다. 도로 2곳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또 포항 선린대와 한동대 등에서는 건물 천장과 벽이 무너졌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놀란 학생들이 허둥지둥 대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이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학교는 전면 폐쇄하고 일요일까지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경남 울산에서도 이 시가지 건물이 흔들렸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포항 시내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정전, 화재 이런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포항이나 구미 지역은 산업시설이 많은데요. 생산 라인이 잠시 가동이 정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전시설 피해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건물이나 사무실 집기가 흔들렸다는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저도 아까 회사에서 3, 4초 정도 진동을 좀 느꼈습니다. 예. 높이가 500m 넘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도 약한 흔들림이 감지되긴 했는데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이나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고 강원과 충청, 전남, 또 제주와 일본 대마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경주의 지진은 진도가 5.8이었고 이번 포항 지진은 5.4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진도 6, 또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학계의 의견은 좀 분분한 편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한반도 내에서도 규모 6.5 정도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뭐 지금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한반도 내에 다른 단층대에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이 단층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 응력이 해소가 될 텐데 이때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활성단지대가 어느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한반도에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내진 설계나 뭐 대비 매뉴얼 같은 것들을 앞으로 확실하게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강진에 따른 진도가 5, 6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진도와 규모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진의 규모 같은 경우는 지진의 절대적인 에너지를 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진도 같은 경우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림의 정도를 어떤 수치화해서 나타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네네.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수능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특히 이번 지진의 진앙지였던 포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항교육청 쪽에서도 도저히 이제 학교 상황이나 학생들의 상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수능을 내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교육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겠다, 23일로 연기하겠다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건데요. 수능이 연기된 건 1993년 수능이 시행된 이래 처음입니다. 예. 돌발 상황, 특히 이런 재난 상황 때문에 시험이 미뤄진 건 처음인데요. 연기된 적은 2번 있기는 합니다. 2005년에 부산에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그해 원래는 11월 17일에 열리기로 한 게 23일로 늦춰졌고요. 예. 2010년에는 또 G20 정상회담 때문에 11일에서 18일로 연기가 됐는데 이 두 경우는 사실 그 연초에 예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돌발 상황 때문에 이번처럼 연기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번처럼 재해 때문에 또 갑자기 하루 앞두고 연기된 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때 그 당시에도 뭐 연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예. 그때는 그 의심되는 그 학생들과 그 신종플루 확진 또 의심 수험생들을 분리해서 시험실을 설치하고 또 시험장마다 의사를 배치해서 어떻게든 그 당시에도 예정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93년 수능이 시행된 이래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을 미룬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이제 다음 주 23일에 열리기로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 혹시나 그 이후에도 뭐 5.4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네.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그 발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주 지진 때도 그 다음 날 이제 여진이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예. 일주일 후 정도면 수능을 치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만약의 상황에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또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지진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그 수능을 치르게 된다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1단계로는 이제 큰 피해가 없을 시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진동은 있지만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시험지를 일단 뒤집어 놓고 책상 밑으로 대피하는 수준 그리고 진동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재개하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대응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처럼 뭐 건물이 흔들린다거나 예. 또 뭐 유리가 깨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건물 밖으로 운동장 등으로 대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자 너무 놀라서
그 시험장을 무단 이탈한다든지 하면 이제 그럴 때는 시험 포기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시험 보시는 분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까 브리핑을 보니까 이제 먼저 시험장 학교에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네. 경우에는 대체 시험장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이 미뤄지면서 대입 전형 일정도 같이 좀 미뤄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23일에 수능이 치러지게 되면 원래는 그 성적표가 통지되는 때가 12월 6일이었는데요. 그 일정도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입 전형 그 일정 전체가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뭐 교육 당국으로서는 그 전 일정을 다 수정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수험생들이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많고 불안할 예. 텐데 이제 컨디션 조정을 잘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부에서 어떤 그 일정을 공지하는 거에 따라서 수능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포항 지역의 고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게 될 텐데 이 안전 점검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타 지역으로 네. 이제 고사장을 변경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수험생들이 아침부터 이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오늘 상황만 해도 오늘 이제 시험장들을 유관으로 점검을 하고 시험장에서 어떤 지진 피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비 시험장을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비 시험장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장들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룬 것인데요. 예. 그 아까 이제 발표에서 보신 대로 이제 포항 지역에서 시험을 도저히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포항 밖의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원래 그 수능 때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포항 이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좀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교육부는 앞서 수능 시험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이제 일부 고사장벽에 급이 가는 등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했고 또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일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특보는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